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리상섭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메가 ATD 코디네이터 교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번째로 참석하는 학술대회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 LG전자 차장으로 근무할 때 교육생으로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학습자의 관점과 코디네이터 교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디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ATD 하면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ASTD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ASTD는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Development, 전미 교육훈련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요. ATD는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핵심 인재 협회, 육성협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ASTD에서 ATD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ASTD는 194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훈련과 관련된 HRD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매년 5월 달에 IC,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80여 개의 국가에서 참석을 합니다. 한국에서 학술대회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규모는 상당히 큰데요. 4일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3명의 오프닝 세션과 3분의 기조 연설, 그리고 300여 개의 교육훈련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TD에서 ATD로 2015년에 변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 ASTD 시절에서는 매년 학술대회를 진행을 할 때 주제라든가 슬로건 또는 전반적인 세션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근데 2015년 ATD로 이름이 변화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세션과 동일한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10개의 컨텐츠 트랙과 4개의 인더스트리 트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TD에서 키워드를 잡고 있는 몇 가지 주제는 크게는 스마트 러닝, 모바일 러닝을 바탕으로 한 밀레니얼, 신세대라고 할 수 있죠. 밀레니얼 세대, 또한 여성 리더십, 이에 나아가 창의성, 혁신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으로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ATD에 처음 참석하신 분은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감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몇 가지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 개의 교육 세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길어야 1시간 반, 짧게는 1시간 밖에는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저명한 분들을 실제로 가서 보신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사실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거쳐서 내용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ATD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300개 세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세션이 있기 때문에 1순위부터 적어도 3순위까지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인데요. 물론 여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어가 다 잘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학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유명한 세션에 대해서는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세션 중에서 동시 통역이 되는 세션과 그렇지 않은 세션을 비교하셔서 동시 통역이 되는 세션은 해당되는 세션을 들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세션은 저녁에 코디네이터 교수들과 함께 학습을 통해서 내용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인 이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동안 300여 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소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10,00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세션이 어느 강의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실제로 세션이 이루어지실 때 어디에서 하시는지 잘 헤매지 않고 적절히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메가넥스트 하면 아무래도 이러닝, 스마트 러닝의 강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ATD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 IT 또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쪽에서 트렌드를 리딩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메가 ATD 구성은 소수정예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정예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아무래도 코디네이터 교수와 밀접한 Q&A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 동안 조금 더 심도 깊은 학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 정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소수 정예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비공식적으로 그 디브리핑 세션을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잘 참석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더 열의가 넘치셔서 한 명도 지각하지 않고 그 발표하는 시간에 딱딱 맞추셔서 참석하셨고, 또 이야기는 뭐 저희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정예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각각의 그룹 세션 또는 각각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는 저는 그 3명의 기조 연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요. ATD에서는 기조 연사의 경우 보통 1년 전에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ATD가 추구하는 트랙이라든가 방향성은 3분의 기조 연사를 학습을 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교육 세션은 필드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신청을 해서 발표를 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TD에서 추구하는 세션인 3명의 기조 연사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300여 개의 학습 세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두 세션, 두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 ATD는 아무래도 미국의 트렌드다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조금 더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러닝이나 스파드 러닝이 사실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분명히 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6년생, 올해 41살이죠. 41살까지 밀레니얼 세대, 신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저희 HRD가 추구하던 각종 솔루션이 과연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임직원 대상으로 동기부여하고 열정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왔는지 그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디브리핑 세션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